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6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풀어보긴 했는데요. 자,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읽기 문제, 한국 문화 문제 중에서요. 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필기시험 문제 공부하고 있죠. 28문제가 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읽기 문제, 한국 문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휘가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를 문제를 풀면서 확인한 후에 자,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습도. 자, 습도는 뭘까요? 자, 보통 수증기가 많다. 그럼 습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습도.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면 자, 물기라고 하죠. 수증기가 많은 거 습도, 물기가 많다, 수증기가 많다. 일교차 1. 하루의 날씨 온도라고 할까요? 온도 차를 일교차라고요. 미세먼지, 아주 작은 먼지. 자,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 심해서요. 꼭 마스크 하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죠. 호우경보, 호우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다 이거를 호우경보를 발령하면 조심하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0도가 넘는 큰 땡땡땡으로 인해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날씨가 우리가 추웠다, 더웠다. 하루의 온도차가 심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교차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개표하다. 개표하다는 건 투표를 열다. 자, 투표 종이를 열다, 확인하다. 열다가 좋을까요? 확인하다 할게요. 당선되다. 우리가 누굴 뽑는데, 자, 뽑히다.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다, 뽑히다. 투표에서, 투표로 쓸게요. 투표에서 뽑히다. 그 사람이 되다. 지지하다. 그 사람을 응원하다. 확인하다. 우리가 체크하다. 이런 말이죠. 자,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거? 투표를 확인하다. 투표에서 뽑히다. 응원하다. 확인하다. 뭐죠? 그렇죠. 와, 박수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다,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란 말입니다. 자, 우선이란 말, 그러니까 먼저, 이거 바꿔 쓸 수 있죠. 마침, 때 맞추어, 그렇죠? 마침 왔어. 그러지. 때 맞추어, 시간을 맞추어, 이런 뜻이고요. 드디어, 아까 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부사 나오네요. 또 그다음 도대체 그냥 부정적인 뜻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선, 먼저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4번에 어휘 보겠습니다. 호기심.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한 게 많다. 이걸 호기심이라고 해요. 책임감.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할까요? 책임감이 있다. 자기가 주어진 일,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아까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시키면 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죠? 반대말은 적극적이다. 본인이 나서서 스스로 한다. 반대말. 유머 감각이 있다. 이거는 약간 재미있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웃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땡땡땡이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친구들에서 인기가 많다. 재밌다 단어 나왔죠. 그러면 유머 감각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5번과 6번은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자, 5번과 6번은 반대 표현이 나오거나 비슷한 걸 찾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거, 같은 표현 찾는 겁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하다 비슷한 말 뭐죠? 그렇죠. 빌리다. 빌리다. 만들다. 교환하다는 것은 바꾸다고요.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졌다. 내가 이렇게 가졌다. 주다의 반대 가졌다. 나가다, 들어오다. 들었다, 되었다. 자, 친구와 등산 동호회. 동호회는 뭐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가입했다, 들어갔다, 들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7번의 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놓다. 어떤 행동을 해서 거기다 그대로 두다. 그죠? 한 줄 알았다. 어떠한 사실을 알다. 이런 뜻이고요. 취소할 뻔했다. 그러면 그 행동의 직전까지 갔지만 안 했다. 자, 선생님 여러 번 했죠. 사고가 날 뻔했다. 사고가 안 났다. 자, 올 수밖에 없다. 아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법들이죠. 왜 여행을 안 갔어요? 다리를 다쳐서 여행 예약을 다리 다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와 저야, 어야, 아야, 하다라는 게 같이 자주 온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뭐 당위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뭐 넘어져서 이런 뜻과 아서와 바꿔 쓸 수 있고요. 기 위에서 그러니까 으려고 요거 바꿔 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는 데다가 추가의 뜻이 있었죠. 그럼 팔이 왜 그래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어떻게 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저서라고 해도 좋고요. 저 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9번에는요. 거든요 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알다? 잘 알죠. 뭐뭐거든요 표현은 본인의 어떤 일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다. 해도 돼요. 허용, 허락을 뜻한다. 아야 되다. 아까 당위라는 말, 너무 어렵죠? 그냥 꼭 이런 표현을 쓰면서 꼭 어야 되다, 아야 되다. 어와 보다, 전공해 보다.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거든요는 말하는 사람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 뭐뭐 했거든요. 제가요 어제 다쳤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자, 모르는 사실을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대학에서 중국어를 땡땡땡. 자, 말하는 사람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 몰랐을 때요. 전공했거든요.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오게 하다, 뭐뭐게 하다, 뭐뭐를 시키는 문장이 되겠죠. 오게 하세요. 자, 오곤 했어요. 어떠한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올 정도예요. 만큼, 올 정도, 올 만큼 이 정도예요. 오기로 약속했어요. 요겠죠. 자, 우리 아이가 집에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에요. 밤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일찍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도 좋고요. 어떻게? 오게 하세요. 뭐뭐게. 자, 오게 하세요도 되고요. 또 오도록 하세요도 돼요. 개나 도록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게 하세요. 자, 다음 1번 보겠습니다. 보다라는 표현은 너보다 나,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뭐뭐치곤, 어떤 경우 예외가 없다나 뒤에 문장에서는 반대로 예외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조차라는 것은 자, 아까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그 이상인 거. 상황이 그 이상이 더해지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뭐뭐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인 이유를 쓸 때 한다. 우리 이거 많이 쓸 때 했죠. 뭐뭐로 인해. 뉴스나 이런 사건에서 말이죠. 태풍으로 인해 이유를 나타내 좋을 때 쓰지 않고요. 부정적인 뜻으로 나타낼 때 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종이컵, 플라스틱, 병이네요. 플라스틱 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땡땡땡,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자, 일회용품 증가 때문에도 되고요. 부정적인 뜻으로 나타나니까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 이처럼 어떤 뉴스나 사건, 사고나 이럴 때 많이 쓴다. 부정적인 뜻이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부터는요, 문장의 뜻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므로 어떠한 그 근거나 이유를 뜻한다고 그랬죠. 자,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것 치고 있어 가지고. 자, 그럼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찾으면 되죠.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자, 있으니까. 있으면, 의면은 뭐죠? 만약. 가정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있는 것 치고. 자, 회의가 있는 것 치고, 뭐뭐 있는 것 치고, 아까 얘기죠. 예외가 있다, 없다 있었죠. 있어, 가지고, 있어서와 바꿔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13번. 나도 너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너만큼 곳만 바꿔 쓸 수 있는 거, 너보다, 너처럼, 너한테, 너조차. 만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너처럼.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수영을 해서 준비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수영을 한 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자리가 바뀌었네요.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 수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정답, 네, 맞죠. 3번. 자, 준비 운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준비 운동 하고 그 다음에 수영.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한다. 이 표현과 맞습니다. 자, 15번. 백화점에서는 파는 물건들은 다 좋아 보여요. 어떠한 느낌, 짐작, 추측을 죄송합니다. 추측을 나타낸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 앞엔 똑같이 다 좋아야 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 좋다고 그랬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느낌이나 짐작, 추측을 나타낼 때. 그죠?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을 고르면 됩니다. 자,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아까 비슷한 표현 있었죠? 뭐죠? 않게. 안터니, 자, 더니는 앞과 뒤를 대비할 때 반대 쓴다. 그랬죠? 않았으면. 자, 않았으면, 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가 들어가겠고요. 근데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않았으니까 이유를 나타낸다. 않게, 않도록 방금 전에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했습니다. 자, 17번에는요, 문장에 들어갈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김치전, 김치로 만든 부침개 이거죠. 부침개 뭐죠? 이렇게 프라이팬에 밀가루를 넣고 김치 넣고 부치는 거. 약간 코리안 피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비빔밥 알고요. 야채로 만든 죽. 자, 그러면 야채로 만든 스프 이런 거죠. 볶음밥 알고 있죠. 나는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 친구에게 물어봤다. 친구가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 이 음식은 요리하기가 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에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다. 먼저 밥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채소를 썰어 넣고 끓이면 된다고 했다. 직접 만들어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 만들기 쉬웠다. 자, 밥에 물을 넣고 끓이고 채소를 넣었어요. 자, 채소, 야채, 물이 많아요. 죽, 스프. 한국 스프라고 말하죠. 코리안 스프처럼 야채로 만든 죽, 야채 죽입니다.
자, 18번 다음 글에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추석의 다른 말 뭐가 있죠? 한가위라고도 한다.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어떤 마음, 자, 새로운 곡식과 새로운 열매, 과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떨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자, 추석에 관한 건데요.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 가베라고도 부른다. 자, 추석의 음식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정월 대보름 언제죠? 음력 1월 15일이고요. 세배하는 날은 언제죠? 설날 세배한다.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자, 19번에 같은 거 읽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읽고요. 자, 틀린 것 찾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잘 웃는 편이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도 내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힘이 들 때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이 다른 것이 고민이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을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다. 아까 뭐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틀렸네요. 내 친구들은 내 성격이 느긋하다고 한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말했죠.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힘들다. 자, 어디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힘이 들 때가 많다. 맞네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남이 보는 내 모습과 동일하다. 이거는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가요? 자,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은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르다. 자, 틀린 것 골랐지요? 그럼 맞는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20번도 읽기 문제 자,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좀 더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좀 더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아니죠. 적극적인 활동으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맞네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호회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자, 틀린 거 찾아서 이렇게 정답 찾았습니다. 자, 21번과 22번은 지문이 같다고 했습니다. 지문이 길어서 좀 힘들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기관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 육아용품 구입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는 대답은 64.8%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었다는 대답이 23.2%,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대답이 12%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가 52.4%, 새 제품 구입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33.5%,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가 14.1%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 육아용품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75%가 앞으로 중고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말,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좋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제목과 관련된 거 뭐죠?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이다, 육아용품 중고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문 내용은 같다고 얘기했고요. 자, 같은 거 밑줄 그어볼게요.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맞네요. 자, 만 9세 이하 틀렸네요. 구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5%가 중고 육아용품을 살 생각이다. 자,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75%, 여기 틀렸네요. 육아용품 사용 기간이 짧아서 중고 육아용품을 산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 가장 많은 거 뭐였죠? 제일 높았던 게 어디 있을까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요. 자,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 14.1%. 이게 가장 높다가 아니고요. 가장 적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찾으면 정답 나왔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부터는요. 우리가 한국 문화 문제가 나오네요. 자, 좀 어렵네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자, 땡땡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 이거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자,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를. 자,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 과하면 안 좋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한다. 과소비,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과라는 뜻,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사자성어예요. 워라벨이라는 것은 일과 어쩌죠? 그 다음에 직장과 자신의 휴식, 취미를 공동적으로 가정과 일을 밸런스 있게 맞춰 산다.
워라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일석이조. 한 가지로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일 하나, 이 두 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겐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자, 24번.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다. 맞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자, 헌법 1조. 뭐라 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틀렸죠? 자,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한다. 자, 모든 선거 4년, 대통령만 5년 얘기했습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 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고 차량 이부제를 실시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네, 좋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좋습니다. 농약 사용을 늘리고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맞지만 농약 사용 늘리는 것은 안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다음 글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풀리다 기억을 선물하고요. 또한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거품이 많이 나는 니은을 선물합니다. 잘 푼다. 휴지는 흥흥 코를 푼다. 휴지는 푼다라고 하고요. 세제에 거품 많이 나지요. 비누죠. 가루비누, 물비누. 그래서 거품. 그래서 우리는 집들이 때 휴지나 세제를 선물합니다. 자, 27번. 전자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기간은 보통 일반 전자제품 1년, 계절 제품 2년이다. 계절은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 언제나 무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하면 유상으로 수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네, 맞죠. 그 기간 안에는 무료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찾는 거 2번입니다. 자, 28번 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은 한국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는데 대략 6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땡땡은 원래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일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 사랑, 이별, 시집살이 어려움 등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불렀습니다. 자, 부르는 노래죠. 노래는 자, 두 개가 노래요. 판소리와 아리랑이 있는데요. 판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하고요. 북을 치는 사람이죠. 고수. 그래서 여기는 노래도 하고 뭐 말하는 것도 한다 그랬죠. 여기는 민요.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민요 뭐죠?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뭐라고 하죠?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8번 문제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종합평가 문제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게시판에 들어가서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